머니케어 케어맨입니다. 주말 또 어제 연속해서 좋은 소식이 나오진 않았네요. 기준금리 동결하고요. 그리고 나서 PCE 지수가 별로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원인을 들어보면 이런 거죠. 맨하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동안 재택근무를 하다가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한다. 그래서 맨하탄에서 쓰는 비용들이 과거에는 한 달에 한 4,300달러 정도를 덜 지출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출하고 그래서 외식도 하고 식생활도 유지하면서 또 물가도 올라가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지표만 나오면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뉴스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들어서 이런 거 연준의 이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꾸 강세 발언을 내놓는 과정들이 있는 거죠. 물론 그들의 가장 주목적인 물가를 잡는 건 맞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이런 거죠.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블룸버그도 마찬가지고 많은 전문가분들은 그런 컨센서스를 내놓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얘기했던 환율의 고점이 어제 갑자기 1290원대에서 1318원 거의 제가 말한 1320원 목전까지 다 와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소나기는 좀 피하고 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전략을 좀 수정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다는 것들은 당분간은 어떤 거냐 하면 올라온 거에 대한 또 시장의 버블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정을 한번 거치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나친 조정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조정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제가 MCN 포트폴리오도 조금은 수정을 하고 전략을 좀 바꿔나가는 것도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할 이유도 없고요. 일단 고집스럽게 너무 나의 예를 들면 포트폴리오라든지 전략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할 필요성은 없다. 예측을 하는 건 예측을 하는 것인데 예측 외적인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은 특히 저는 최근에 이런 거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은 건 좋은데 그로 인해서 강달러 현상은 좀 더 유발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부분은 우리나라 국내적으로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많은 관계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소나기가 내릴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좀 전략을 펼치는 게 좋을까라는 겁니다. 지금 사실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거죠. 좀 복잡해요. 이렇게 하기도 뭐하고 저렇게 하기도 뭐하고 사실 중장기적으로 좀 제가 보면 이번 소나기가 좀 지나가고 나면 상당히 또 괜찮은 장이 나타날 겁니다. 최근에 외국인의 동향을 보면 지난주 한 주만은 매도량이 좀 많았지만 최근에 보면 중국이나 한국, 대만에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 투자 수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에 주식은 좀 매도할 수 있으나 그들이 예를 들면 자금을 가지고 이탈해 나가는, 증시에서 이탈해 나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장이 안정되고 환율이 다시 우호적으로 변하는 그런 모멘텀이 생기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다시 시장은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할 거다라는 것들이 대부분의 의견이기도 하고요. 저도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갖다 과격하게 할 수 있을까 과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6월 달이나 또 가을, 하반기 나오는 예를 들면 미국의 경기 선행 지표라든지 또 사실 실질 소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임금이 오르긴 올랐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런데 물가보다 많이 올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 소득은 상당히 감소하고 한국 역시 실질 소득은 쉽게 가처분 소득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소비는 감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건 분명하다. 그래서 물가가 예를 들면 앞으로 더 지나치게 팍팍팍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사회활동을 덜 하고 있다가 본격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특히 제가 지난달에도 이런 이야기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서비스업 관련된 직종들의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게 아마 현실적으로 지난달 데이터로 반영이 돼서 이번에 PCE 지수로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장기적으로 갈 요소는 아닐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조금 레이오프를 하고 있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현상 속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랍니다. 블룸버그 컨센서스에 의하면
미국의 경기 선행 지표는요, 실제로는 마이너스 지표를 그리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핵심 요소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연준이 과연 이 사실을 갖다 팩트를 체크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을까,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봐야겠죠. 아무튼 제가 보면 그 후로 결국은 3월 FOMC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달라질 거다. 그래서 올해 3월달 장은 좀 복잡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략을 좀 짠 건 이런 것들이죠. 환율에 덜 민감하고, 그리고 내수 위주고, 내수 시장에서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장기적으로 좀 성장을 갈 수 있는, 또 다음 분기에도 또 여름에 또 성장을 하는 그런 종목들을 우리는 보유하고요. 그 다음에 좀 민감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특히 환율에 민감한 종목들, 그 업종이 자동차하고 화학, 뭐 그다음에 IT 이런 쪽들이 상당히 좀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IT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개인들이 예를 들면 매수 매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코스닥 종목이 많은데, 제가 수요일 날 이런 이야기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코스피 시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그 중간엔 잠깐 조정이 있을 거다. 그런데 환율이 지나치게 받쳐주지 않으니까 포트폴리오를 할 수 없이 일부를 수정하고 전략을 좀 바꿔나가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겼다라고 판단을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좀 하고요. 제가 오늘은 그동안 제가 리포트 해드렸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과연 어떻게 예를 들면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C 물가 예상보다 크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죠. 이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달러 인덱스가 1차 저항성을 돌파해 버린 겁니다. 105라는 선인데, 이 선이 넘어가게 되면 달러 강세가 그 위에서 좀 놀고 있죠.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급이 좀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보면 이머징 마켓 쪽이 앞으로 먼저 성장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것들은 분명히 다시 한번 외국인들은 이머징 마켓 쪽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생기는 것. 사실은 그런 걸 일부러 메이킹해내는 과정일 수도 있지 않나라 생각하지만, 딱히 그런 이유는 보이진 않습니다. 어쨌든 외국에서 이머징 마켓 쪽에 다시 한번 재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겁니다. 예상보다 어떻게 돼? PC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높게 나왔어요. 그 자체가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인플레이션, 이것에 초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이런 뭐 파월이 표현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Higher for longer 이 표현을 또 한 번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기간이 좀 더 뒤로 밀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준금리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점에 올라가서 변곡점은 분명히 생겼어요. 증시도 어느 바닥을 턴어라운드 하긴 했고요. 모든 지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인플레이션 레이트 내려가는 게 어때요? 좀 무뎌졌다라고 생각하는 금연들이 결국은 시장을 조금 조정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그래서 그런 소나기들이 내리고 있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트폴리오 조정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걸맞게 우리도 진행을 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굳이 일부러 내가 뚝심 있게 앞으로 계속 좋을 거야,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좀 조정을 받고 나면 어차피 좋은 거니까 낮은 가격에 다시 매수하는 거죠. 뭐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조를 한 게 좀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반면에 보면 또 지금 보면 다시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로 시장에 많은 자금이 이정이 되고요. 외국인은 지금 단기적으로 수익 냈던 걸로는 매물을 좀 출회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 앞으로 요동이 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셔도 돼요. 채권 시장에 외국인 투자 비중을 보면 유럽이 한 45%, 일본이 한 35% 정도 되고요. 미국은 미국계 자금들은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죠.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액면표 시급이 훨씬 높은데 한국 채권을 굳이 매수할 이유는 별로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채권도 상당히 신용등급도 높고요, 매력이 있는 투자처이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유럽 자금하고 일본 자금, 유럽의 연기금 자금이라든지 일본의 자금들은 상당히 우리 시장을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왜? 신용등급이 낮은데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들하고 적어도 레벨은 맞는 곳에 투자해야 되는데, 그런 곳이 적정하게 수익처가 나는 곳이 바로 한국이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채권 시장이 좀 혼란이 오고 요동이 많이 치는 이유는
유럽하고 일본이 좀 혼란스럽거나 좀 불안한 시장이 형성이 되거나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건 있어요. 일본이 예를 들면 장기 국채 금리를 좀 올린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최근에 일본의 총재가 좀 바뀐 것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거나 좀 뉴스가 좀 가끔 나오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땐 뭐 이렇게 크게 일본 자체가 정책을 바꿔나갈 만한 그런 요소는 보이지 않죠. 그렇게 해봤자 그들한테도 실익도 별로 없을 겁니다.